윤지연은 시댁 대문 앞에서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들은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시댁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저 집은 며느리 복이 참 많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박정숙에게 직접 끓인 미역국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꺼내 놓으며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세심함을 늘 고맙게 여기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자랑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지연의 행동을 칭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계산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뢰하고 아들보다 지연을 더 가족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연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과 약 봉투를 챙기고 정숙의 남몰래 보관하던 통장을 확인하는 시선을 잠시 흘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며느리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헌신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첫 균열이 이미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시어머니는 그 배려를 어느새 절대적인 신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밖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 중 한 명은 지연이 최근 몇 달간 시어머니 집에 너무 자주 오며 집안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의심을 품었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이 세상에 저런 며느리 또 없다는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칭찬이 쌓일수록 계획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윤지연은 시댁 안방 서랍을 열어 각종 서류와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증권,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오래된 가게 통장까지 정리된 상태로 들어 있었고 지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것들을 사진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기 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 두며 티나지 않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단골 가사도우미인 오선영이 청소기를 끌고 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잠시 이상함을 느꼈지만 지연이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라며 능숙하게 미소 지어 보이자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지연이 시댁 방문 때마다 서류장을 둘러보는 걸 우연히 몇 차례 목격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이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건강식품, 병원, 예약, 각종 일정까지 완벽히 관리하는 완전한 돌봄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아들보다 지연을 더 의지하게 되며 계좌 비밀번호를 포함한 여러 정보까지 자연스럽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의 모든 약속을 챙기면서도 정작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도연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지연이 너무 지나치게 시댁 중심이라 요즘 좀 불편하다고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인터넷 뱅킹 앱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계좌들을 정리하며 잔액과 예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감춰왔던 본심을 드러내듯 무표정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라는 생각이 지나갔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기록을 정리한 후 휴대폰을 잠그고 다시 평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시댁을 나간 직후
서랍 정리 상태가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눈치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지연이가 정리해줬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의심의 조각이 집안에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이 나중에 큰 파국의 씨앗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이 시댁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동네 카페에서 지연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동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윤지연이라고 소개했지만 말투는 훨씬 거칠고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통화 중 이번 계좌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내 목 준다니까라며 누군가에게 협조를 독촉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서 일하던 카페 직원은 같은 얼굴이 며칠 전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대화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페 직원은 손님이 떠난 뒤 저 사람 어제도 봤는데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며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한 닮은 사람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한 빌라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비웃듯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시댁에서 칭찬받던 착한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이 비쳤지만 입꼬리는 빗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며느리 윤지연이 쓰던 옷, 가방, 액세서리까지 똑같이 정리해 놓은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어 시어머니 집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윤지연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언니인 윤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이미 몇 달 전 지연의 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든 시기를 틈타 대신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여행을 간 것도 입원을 한 것도 아닌 지수에 의해 고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족들이 자신과 지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류 이동만 끝나면 난 이 인생 그대로 가져가면 되라는 독백처럼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얼굴은 시댁 식구들이 칭찬하던 그것과 완벽하게 같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위장은 이미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아무도 진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모르는 단 하나의 변수는 진짜 윤지연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연의 남편 김도연은 회사에서 회의 중 갑작스럽게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요양병원 관계자였고 아내 지연님께서 예약하신 상담권은 취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최근 시어머니 건강만 챙긴다며 병원 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런 상담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지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은 퇴근 후 시댁에 들렀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낮에 다녀갔다며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도연은 집안 어딘가에 묘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약봉투 정리 방식, 서랍 앞물건 배열, 그리고 아내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향수 냄새까지 작은 불일치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지연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정숙은 아니야. 오히려 더 밝아졌지라며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도연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연의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해 최근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연이
요즘 연락 안 돼. 카톡도 안 읽고 집에도 안 있는 것 같던데? 도연은 이상함을 넘어 아내의 실종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역할로 행세하던 지연의 최근 행동을 떠올리며 뭔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아내의 호적 등본과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서류 정리를 기다리던 도중 그는 직원으로부터 최근 동일인 명의로 추가 서류 발급 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 즉시 가족관할 은행으로 이동해 계좌 변동 내역을 확인했고 시어머니 계좌에서 거액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한 자리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도연은 더 이상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건 지연이라고 믿었던 인물이 그날 밤 또다시 시댁에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윤지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보안띠가 감겨 있었고 방 한쪽에는 먹다 남은 병원식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난 한 달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언니 윤지수의 통제 아래 감시받으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과 작은 창문이 있는 단 하나의 방뿐이었고 문은 항상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의도가 대체와 도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시어머니의 재산과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감시가 약해진 사이 그녀는 방에 있던 낡은 핸드폰을 발견하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며 탈출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번호를 겨우 기억해내며 짧은 메시지를 남겼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옷장 뒤에 숨겨진 작은 창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몸이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였고 그녀는 손이 긁히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던 순간 지수의 수행 역할을 하던 남자가 방 안에 들어왔고 지연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며 겨우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다친 발을 절뚝이며 가까운 대로변까지 걸어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시어머니 댁까지 가주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조용히 울리던 휴대폰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정숙이었고 화면에는 지연아, 지금 어디니? 오늘도 반찬 가져와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이미 지수가 시어머니를 완벽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꼭 쥐며 집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얼굴만 보여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점점 시댁으로 향했고 지연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내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더는 빼앗기지 않게. 그녀의 침묵 속 결심은 곧 폭풍 같은 반격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바닥에 흘린 장바구니와 쇼핑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기 전부터 현관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지연이 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언니 윤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황한 건 지연 쪽이라는 듯 침착하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눈앞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연아, 너 둘이?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먼저 입을 열어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지연을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한 발 다가서며 어머님, 저 사람이 저를 사칭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예요라고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태연하게 가방을 열어 병원 진료 기록, 카드 내역, 최근 촬영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진짜 며느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이미 증거 싸움에서 밀리게 설계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급히 도착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었고 지수는 곧장 그의 팔을 붙잡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익숙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지연은 당신, 내 말부터 들어봐. 난 납치돼 있었어. 언니한테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빠르게 가로막으며 또 시작이네. 정신과 진단서 보여줘야겠어?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보다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먼저 올라왔고 지연을 향해 설마 너 어디 아픈 거니?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로만 설명해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몰래 탈출하며 챙겨온 방 내부 사진, 보안띠 그리고 지수의 공범이 남긴 쪽지를 꺼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이미 경찰 신고 버튼을 누른 상태였고 이 사람 몇 주째 날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시간의 싸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 안의 혼란은 파국의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윤지현과 윤지수는 서로를 지목하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달래며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준비해둔 지연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내밀며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격리 상태에서 탈출해 온 탓에 지갑도 휴대폰도 제대로 지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외형상 지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시어머니는 혼란 속에서 지수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남편 도연의 휴대폰이 울리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요양병원장이었고 윤지현님 상태는 좋아지셔서 곧 퇴원 가능하십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지수를 향했고 지수는 잠시 표정을 굳히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즉시 말을 이어 저는 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대신 언니가 제 서류로 입원해 있던 사람을 관리해 온 거예요 라고 말하자 경찰의 관심이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도연은 바로 병원 측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고 곧바로 입원 기록에 있는 환자는 주민번호만 같고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야 흐름이 지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자신이 탈출하며 가져온 보안띠를 경찰에게 건넸고 띠에 기록된 병원 코드와 날짜가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류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며 지수에게 병원에 언제 입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지수는 즉답을 피하며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몰래 감시받던 방 내부 사진과 지수가 사용한 장부였고, 장부에는 시어머니 계좌 이체 내역과 일정 기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부를 확보했고, 지수의 표정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서 힘이 빠져 팔짱을 풀었고, 도연은 충격에 말을 잃은 채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안간힘을 쓰며 저 사람이 날 모함하려고라고 외쳤지만 이미 경찰의 시선은 냉정하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윤지수 씨, 본인에게 제기된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고 시댁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렸습니다. 지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차에 타기 직전 지연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남겼습니다. 지연은 몸을 떨며 그 시선을 바라봤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자 시어머니 박정숙은 힘없이 주저앉으며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난 며느리를 그렇게 믿었는데라고 중얼거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지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서야 정말 미안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죠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은 서류 정리, 의료 기록, 복구, 계좌 원상 복귀 등을 처리해야 했고 피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존재를 되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집안은 조용했지만 곳곳에 정리 중인 서류 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대신 처리해온 통장과 병원 기록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듣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미안했다. 널 못 알아봤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저도 많이 늦었어요.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이웃들이 그 며느리가 사실 쌍둥이였다더라라며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지연은 그 시선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과 제 얼굴은 제가 지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한 생존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의 집 거실. 조명 아래에는 더 이상 두 개의 얼굴이 아닌 한 사람의 진짜 존재만이 앉아 있었습니다.